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피라이브 오늘 박준균입니다. 그리고 썬킴 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이렇게 말을 씹으시면 어떡해요? 네, 괜찮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네. 네, 뭐 씹히는 대로 가는 거죠. 뭐 사람이 너무 완벽해도 매력이 없어요. 사실 빈대가 너무 많아서 문제긴 한데. 완벽한 사람 봐요. 매력이 없다니까요. 이 뭔가 빈대가 있어야 돼. 빈대 있으신가요? 네? 빈대 빈대? 예. 저는 두 번째시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아주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는 워낙 대박을 쳐가지고 다시 또 우리 사피엔스 라이브에서 이렇게 또 붙여주신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저희 제작진분들은 두 명이서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한 심경. 저 어떻다. 우리 독일 축구 분데스리가 이대성 선수랑. 그렇죠. 네. 솔직히 저는 그 분데스리가의 역사만 알고 있지 축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네네네. 아주 우려를 하고 갔는데 끌어주셔가지고 재밌게 됐어요. 머리 다운파마 하셨네요? 다운펌이요? 네. 다운펌 안 하면 흔히 얘기하는 사자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1회 녹화하시잖아요. 맞아요. 나는 보고 뭔가 이상한 거야. 이 캐스터님이 얼굴이 작아졌어. 지난번이 네. 타이밍 놓쳐가지고 누르지 못하고 왔었을 때였거든요. 드라이를 안 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작으신데 저 두상이 커요. 그럼 난 뭐야 그럼? 쌤은 키가 크시잖아요. 어깨가 좁아요. 그건 또 얘기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두 번째 시간이고 많은 분들이 저희 조합을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보시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피엔스 라이브에 이제 3명씩 이렇게 조를 짜잖아요. 그렇게 지난번에 저도 3명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짠 거는 이제 2명에서 3명 몫을 하라 이거죠. 그러면 출연료가 어떻게 되죠? 더 5.5가 더 늘겠죠. 그러면 둘도 괜찮은데. 괜찮네. 괜찮네. 이거 편집하는 거야. 마세요.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이런 게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썬게임 쌤과는 또 만물 박사시기 때문에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문화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문화. 네, 문화. 그중에서 뭐가 궁금하세요? TVN에서 예능을 새로 시작한대요. 이 제목이 형 따라 마야로. 형 따라 마야로. 네, 이게 마야 얘기죠. 마야 얘기죠. 네, 마야 하면 저는 이제 가수 마야도 생각나요. 마야? 그건 메야 아닌가요? 변형 버전이 있어요. 네, 마야. 네. 진달래 그 이름 뭐였지? 노래 제목? 진달래꽃이죠. 진달래꽃이 세대에 따라서 썬킴쌤 세대는 김수철. 수철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세대는 마야. 마야. 그다음에 또 뒷세대는 또 딴 진달래꽃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노래 가지고도 세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리메이크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리메이크인지 모르시고 오리지널 버전으로 아시는 분 많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라는 노래 있어요. 골목길. 골목길을 양동건 씨 버전이 오리지널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예전에. 누군지는 몰라요. 그게 원곡이 아닌지는 알아요. 이재성 씨라고 해서 우리나라 로버트 춤에 중매스리가. 그거 아니니까. 네. 근데 이게 로버트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진짜 옛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리비리비리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박남정 씨가 또 오리지널로 알고 계시는데 네. 박남정 씨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재성하고 골목길을 치시면은 그러니까 정말 빼빼 말라가지고 사람인가 미란가 죄송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마르신 분이 로버트 춤을 추는데 너무 로버트. 골목길 그분의 오리지널. 그렇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올해 꼭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네. 나이가 됐어요. 공단보험 대장 내시경은 공짜더라고. 네네네. 요즘 로봇은 참고로 이렇게 안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훨씬 더 부드럽다고 합니다. 부드럽죠. 네. 자, 어쨌든 이 마야 이야기를 또 썬킴쌤한테 여쭤보고 여기에 또 차승원 씨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차승원 씨를 형으로 부르는 분들이 이걸 볼까요? 또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차승원 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4살이시거든요. 70년생. 70년생. 네, 70년생으로 저 알고 있습니다. 형이 아니라 아버님이시죠. 약간 70 개띠. 개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2009년에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라식 수술 검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 학동사거리 있는 쪽에 횡단보도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다리를 이렇게 겠는데 차승원 씨 올 블랙으로 비닐을 쓰고 수염이 이렇게 되죠. 외국인인가 보다. 선글라스를 딱 쓰고 있는데 길을 건너서 와 저런 사람 외국인이겠지 하고 봤는데 선글라스 벗으니까 차승원 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멋있구나. 아무나 연예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길이 있는 썬킴쌤도 약간 차승원 씨 느낌이긴 한데 길이만 비슷하지 비율은 조금 달라. 비율은 조금 달라.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 있잖아. 사람이 빈틈이 있으니까. 차승원 씨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현타로 웃으시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차승원 씨가 형 따라 마야로 솔직히 말해가지고 요즘 그 여행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진짜 많죠. 많은데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예고편 프리뷰를 좀 봤는데 네. 실제로 차승원 씨가 현장에 가서 오. 약간 이게 놀고 먹는 여행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문학 투어 같더라고요. 인문학 투어. 인문학 투어. 그러니까 마야는 또 썬킴쌤과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무슨 7대 불가사이다. 그리고 갑자기 휘리릭 없어졌다. 그리고 네. 뭐 그 관련된 이야기도 많고 요런 얘기를 아마 예능에서도 풀어 나갈 거고 저희가 그 전에 좀 프리뷰쇼 느낌으로 실제 마야를 좀 더 딥하게 깊숙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중남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이 3개가 있어요. 어디에요? 잉카, 잉카 있죠. 잉카 또 마야 있고 하나 더. 아스텍. 대박. 야. 맞죠? 맨사죠. 저 팬티 안 입어서 맨살입니다. 내가 이 개그 나올 줄 알았어. 이거. 예측 가는 개그 치면 안 돼요. 그거 알아요. 제가 잉카도 알고 아스텍은 그 마야랑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잔인무도하고 그 사람 많이 막 피 이렇게 하고 이랬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인신공양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맨 위가 아즈텍이고 아스텍. 아즈텍, 마야, 잉카로 보시면 돼요. 아, 잉카는 뭐죠? 페루 뭐 이쪽인가요? 너무 잘한다. 그 이게 길게 생긴 게 거기 맞죠? 그 안데스 산맥에 있는 데가 잉카예요. 그러니까 아즈텍은 지금의 멕시코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축구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과테말라 좋아하죠? 과테말라는 그거 아닙니까? 뭐요? 그 원두. 맞아요. 과테말라. 과테말라 커피 유명해요. 네, 에디오피아. 예. 네, 그런 느낌.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두 하면 그 두 개가 생각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과테말라 수출품 넘버1이 커피가 맞아요. 커피. 예. 네. 자 보세요. 중남미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한번 봐봐요. 네. 여긴 지금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CG를 못 넣어준다고 하시니까 자 봐봐요. 이게 북미예요. 북미, 미국. 그러니까 점점점 줄어드는 중앙 아메리카 있죠? 네. 다시 이제 남아메리카가 있고. 이렇게 네. 요 좁아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좁아지는 부분의 정중앙이 과테말라예요. 아, 거기가 과테말라다. 과테말라. 그래서 거기 과테말라고 그 바로 위가 멕시코예요. 위가 멕시코. 그러니까 멕시코랑 과테말라는 국경을 같이 하고. 요렇게 있구나. 그래서 그 멕시코에 있었던 문명이 아즈텍이고 아스텍. 그 바로 밑에 있는 과테말라에 있던 문명이 이 마야인데 마야가 멕시코와 걸쳐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잉카는 내려와서 남미 안데스 산맥이에요. 좀 미치고. 지금 페루 이쪽이에요. 메뉴가 어디라고요? 아스텍. 두 번째가 마야. 잉카. 그렇지. 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멕시코에서 가장 큰 축구구장 이름이 아스텍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릴 때 그래서 아스텍이랑 이렇게 관련이 있구나. 그 기억은 나요. 거기가 뭐 9만 명인가 10만 명 수용하는 데랑 엄청 큰 구장인데 아스텍 뭐 이런 데랑 연관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마야랑 아스텍이랑 붙어 있으니까 마야 얘기했을 때 멕시코도 조금 걸쳐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마야 유적지 같은 경우에 지금 과테말라에도 있고 멕시코 남부에도 많아요. 신혼여행 어디로 가신다고 했죠? 신혼여행 저 지금 계획이 없는데요. 우리 저번에 그 축구 찍을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마요. 근데 어떻게 제가 뭐 이렇게 뭐 얘기하냐고 그러면 정말 100이면 100.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결혼할 거면 외국인이랑 해라. 왜? 그냥 뭐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 옆에 그 동업자가 있어요. 네. 결혼, 환갑에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솔직히 말해서 결혼 같은 경우에도 며느친 같이 갱신을 해야 돼요. 5년에 한 번씩. 구청 가가지고. 그러니까. 늦게 하는 게 좋다. 안 해도 좋다. 안 해도 좋아요. 그렇군요. 네네네.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제가 그 종교 있어요? 저 세례받아서 카톨릭입니다. 서름이 뭐예요? 베네딕토. 저는 대천사 미카엘. 미카엘.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또 마야랑 그 아즈텍 얘기할 때 또 이게 카톨릭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카톨릭 때문에 박살났으니까. 거기서 이게 불 지르고 뭐. 네.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말했지? 저도 이제 복사를 오래 했거든요. 복사하셨구나. 네. 모르시는 분들에서 복사가 뭐냐면 징징 카피 제록스가 아니라 옆에서 그 신부님 옆에 서가지고 미사 집전할 때 그 약간 어시스트 해주는 아이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디자이너 분들이 머리 자를 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처럼. 네. 어시. 네. 그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신부님들이 이제 술 담배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진짜 많이 하시죠. 그 영성체라고 있어요. 맞아요. 영성체라고 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 피다 육신이다 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죠. 빵 먹고 포도주를 드시는데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 전 그 모든 성당 에서 쓰는 포도주 와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이마트? 무슨 이마트야? 거기 싸게 좀 이게 공급 안 해주나? 아니, 마주왕. 마주왕은 한국 와인이잖아요. 한국왕이요. 아. 무슨 뭐 비싼 프랑스 와인 쓸까요? 그거 이제 너무 비싸니까 저는 뭐 약간 그 요리주 이런 걸로 쓰나. 근데 마주왕이구나. 그래서 이건 아마도 사피엔스 라이브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성당은 그 미사 집전주는 다 마주왕 써요. 이거는 좋은 정보라고 하기에는 좀 소소하긴 한데 어쨌든 네. 영화 산 정보가 이런 게 좋아요. 재밌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주왕을 그 큰 고객이에요, 하여간. 그러네요. 한국 카톨릭이. 네, 교구에 크게 가는 거니까. 요거를 보통 그 영성체 할 때는 이 잔을 들고 네. 약간 형식적으로 조금만 따라요. 맞아요. 이렇게 입만 대시고 저희 주임신 분이면 제가 옆에 복사 깔라깔라. 따를 때 더더더더더 야 더더더더더더 그리고 이 매미 눈깔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소믈리에들도 하는 말이에요. 네네. 매미 눈깔이라고 해서 와인잔 기억나시죠? 네. 와인잔에 가득 달면은 표면 장력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와. 네. 이게 매미 눈깔이라고 해요. 매미 눈깔처럼 보인다고 해서. 매미 좀 징그러운데 커서. 그러니까. 그로 이게 올라와서 눈처럼. 이거를 진짜로 소믈리에들도 네. 스트레스 받을 때 매미 눈깔 만든 다음에 이걸 완샷 때리는 거예요. 그럼 한 반병 이상 들어가지 않나요? 3분의 2병. 3분의 2병 마시면은 근데 이 말을 왜 드리냐? 왜 했지? 카톨릭. 그러니까 그렇게 술 많이 마시고 맞아요.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시면 네네. 신부님들이 8, 90 사세요. 오래 사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서? 혼자 사시기 때문에. 그렇지. 결혼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혹시 혼자세요? 네? 진행하시죠. 예. 난 오래 살 거예요. 네네네. 저도 혼자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 하나 들었냐? 그러니까 왜 카톨릭 얘기를 우리가 해야 돼? 네. 카톨릭 얘기는 마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다. 아즈텍 마야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실제로 주장하시는 분들 계세요. 일단 아즈텍과 이 마야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할 수 없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적으로도 지리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뭐 멕시코랑 과테말라랑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스타트 지점이 혹은 부흥했던 시기가 겹치나요? 아니면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거의 겹쳐요. 거의 겹치는 게 있구나. 근데 마야에 대한 아즈텍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아즈텍이 많이 남아 있다. 지금 멕시코가 아즈텍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즈텍의 후예라고 아즈테카 같이 네, 아즈테카. 스스로 아즈텍의 후예라고 말을 하고 잉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네. 마야가 이 유물과 유적은 있는데 기록이 없어. 기록이 없다. 네. 그러면 그렇다고 이게 뭐 아틀란티스처럼 실존 여부가 궁금하고 그 정도 얘기는 있긴 확실히 있었던 건데 기록이 없다인 거죠? 피라미드와 모든 유적은 남아 있는데 남아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사라졌어요. 마야 제국이 아니라 네. 마야 제국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뭘 약간 오해하시는 건데 네. 제국을 형성한 것은 아즈텍과 잉카밖에 없어요. 둘이다. 황제가 통치를 했던 중앙 집권 황제국은 두 나라였고 네. 마야 같은 경우에는 수십 개의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국가 연합체가 있었죠. 우리 역사에도. 가야? 대박이야 대박. 이거 아예 역사 프로나 만듭시다. 뭐 대가야. 대가야. 네, 무슨 가야 있는데? 뭐 금간과야. 네, 하여튼 가야 많던데. 네. 그러니까요. 가야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서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네. 한 12개의 이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였거든요. 뭉쳐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의 통일 왕국을 못 이뤘어요. 가야가. 그래가지고 약간 나중에는 신라의 이제 병합이 되거든요. 그쵸. 강제로. 네. 마야도 똑같았어요. 이 도시 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체다 보니까 일단 지들끼리 싸워. 그렇죠. 비슷한 땅에서 같이 뭉쳐대면 원래 싸우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물론 스페인 정복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마야를 절명시킨 건 맞는데 거의 끝물에 들어왔어요. 이미 안쪽에서는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 이미 끝이 난 마야인데. 왜요? 뮤지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 마야 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마야는 도시 왜 그리스나 도시 연합체였기 때문에 저들끼리 싸우다가 스페인 정복자들이 안 들어가도 일단 셀프 멸망할 운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숨통을 딱 끄는 게 네, 스페인 정복자들이다. 그렇죠. 그러면 뭐 겹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궁금한 게 이렇게 다 유적은 남아있지만 기록도 없고 유물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많이 되는 건 순식간에 없어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되게 많이 부흥을 했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네. 마야의 역사서와 역법서, 마야 칼렌다, 영화
2012 보셨죠? 2012 봤어요. 마야 칼렌더가 2012년 12월 31일 날 딱 끝나요. 네네. 그게 지구 멸망으로 보고 그걸 모티브로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게 끝났으니까 지구 멸망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이다. 네. 근데 지금 해독해 보니까 네. 그냥 귀찮아 안 만든 거예요. 뒤에는. 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하여간 이거를 기록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 프란시스코 수도회 소속의 이 디에고 데란다라는 베란다 말고 데란다. 디에고 데란다. 라는 카톨릭 사제가 마야 문명 끝물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니까 임신 공양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이단이 아니라 악마인 거잖아요. 얘는 너무 과격하다. 안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마야 문명에 관련된 모든 건 다 불사하려고 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이 양반이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기록을 그래도 좀 남겨놓지. 그걸 다. 이게 악마의 기록이라고 해서. 악마의 기록이고. 근데 그게 이런 설이 있거든요. 믿어요? 그 아즈텍도 그렇고 마야도 그렇고 이거는 MBC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실제로 한 뭐 역사학자께서 주장하신 건데 한민족의 후예다. 에? 아즈텍과 마야가 한민족의 후예라고요? 예. 그거는 소설가. 아니 검색하면 나와요. 실제 그게 나와요? 네, 그분의 주장이 나오는데. 그렇구나. 독특하신 분이네. 왜냐면 그 빙하기 때는 그 베링해가 연결돼가지고 저기 위에 있는 거예요. 네. 알래스카 부분. 네. 거기 걸어서 넘어갈 수 있어요. 붙어 있었다. 육지로 붙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한반도에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이 걸어서 거기까지 갔다. 세계 속으로는 다른 프로그램이고 예. 이걸 통해 가지고 베링해를 건너가지고 북아메리카로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살기가 힘들잖아요. 거의 사막이니까. 그렇죠. 아리조나, 텍사스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 네. 아리조나 카우보이.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그나마 약간 살기 편했던 멕시코와 중남미에 이제 정착을 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아즈텍의 이 옛날 말이죠. 예. 이거를 해독을 했는데 우리말과 너무 비슷하더라. 예를 들어 가지고 아즈텍 고어로 점장이가 따마띠니예요. 따마띠? 네, 따마띠니. 따마띠니. 네. 따마추니. 점쟁이. 점쟁이. 내년에 결혼해. 따마추니. 다 맞추니. 따마추니. 진짜라니까요. 아니 거의 개가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거짓말을 해. 그리고 화가가 아즈텍 고어로 다기리니. 아니 뭐 주장을 하셨다니까. 그리고 아즈텍 이제 그 벽화를 남겼지 않습니까? 네네네. 가만히 보면은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요. 갓을 쓰고 있어. 네. 그분이 농담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주장을 그렇게 하셨어요. 예. 또 다 뭐 학설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셔야지 뭐 논문 쓰셔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야가 주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이전 문명은 우리가 좀 너무 복잡하니까 그 증거 사료도 없고 넘어가고 이제 스페인이 넘어오면서부터 이쪽 검색하면 나오죠. 나와요? 나온다니까 진짜. 그렇구나. 나와요. 다그리니 다 맞추니. 따마띠니. 다기리. 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아즈텍부터 한번 봅시다. 아즈텍부터. 왜냐하면 마야를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에르난 코르테스라고 해가지고 아즈텍을 멸망시킨 스페인인이에요. 그 사람이 아즈텍 보고서 경악해서 그냥 싹 다 불태우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 네, 저 그거 본 적 있어요. 맞아. 에르난 코르테스와 알바라도란 사수 부사수예요. 이 두 삐삐삐이 일단 아즈텍을 박살을 냈어요. 얘는 이거 안 되겠다. 박살냈어. 다 박살내고 남쪽으로 좀 더 내려가면 마야 문명이라는 곳 있는데 가서 우리가 얘네들도 박살낼까? 해서 둘이 내려갔어. 특히 알바라도라는 그 부사수가 내려가가지고 박살을 내려고 봤더니 셀프 멸망하고 있어. 이미 망하고 있어. 그래서 그냥 뭐 알아서 망하게 뒀나요? 아니면 마지막에 그냥 끝을 빡. 그렇죠, 쳤죠. 끝내자. 그래서 에르난 코르테스부터 우리가 봐야 돼요. 에르난 코르테스 말하기 전에 1492년에 콜럼버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스페인 사람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사벨 여왕한테 돈 삥땅 쳐가지고 와가지고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건 있었어요. 네. 당시에 왜 그 대항해 시대라고 하죠? 대항해 시대 게임도 있죠. 그래요? 네, 대항해 시대 게임 명작입니다. 저는 갤러그랑 너구리 시대라고 생각해요. 아, 오, 예, 예, 예. 갤러그 진짜 그 게임의 가장 원형인 상태잖아요. 갤러그 해보셨어요? 그럼요. 진짜? 네. 너구리는요? 아, 그 말씀하시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때 오락실에 복각돼서 다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썬킴 쌤 때는 50원으로 하셨구나. 얼마요? 저희는 최소 단위가 100원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벌써 10배나 됐어요. 많이 뛰었어요. 네. 네. 짜장면 얼마였어요? 짜장면은 1년에 한 3, 4번밖에 못 먹어가지고. 저 1,500원이었거든요. 그래요? 요즘에 근데 그런 거 잘 없으니까 한 500원. 제 기억으로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400원 주고 먹은 적이 있어요. 예. 물론 아무것도 없어. 짜장 춘장만 들어가. 추정해 있고 고기 이런 거 없고. 고기 없어도 없어. 네. 완두콩이라도 있나? 없어요. 없죠. 그런 거 약간 좀 간짜장이 있을 것 같은 느낌. 하여간 무슨 얘기다 말했죠? 다시 빨리 생각해봐. 짜장면, 네. 맨사 짜장면, 오락실,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 아, 네. 이런 거 좋아. 대항해 시대. 근본 없는 방송 예, 좋아해요. 대항해 시대. 근본 있는 채널에서 근본 없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좋아요. 네네. 저도 원래 다리로거든요. 약간 모순 있잖아요. 이거. 못생긴 썬킴 같이 모순이야. 법회가 있어.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가 왜 생겼냐? 네. 그 스페인이 뭘 잘못 먹고 그게 거기까지 갔냐?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 1905년에 있었던 그때부터 200년 동안 지속이 됐던 십자군 전쟁. 네. 십자군 전쟁 이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튀르키, 터키. 네, 터키. 이쪽은 이슬람 세력이 장악을 해요. 음.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후추의 원산지가 호주가 남인도인데 네. 남인도에서 육로를 거쳐가지고 지금 중동 지방을 거쳐가지고 네. 베니치아를 거쳐서 유럽 대륙으로 가는 루트였어요. 근데 중간에 이슬람 세력이 딱 들어오면서 루트가 끊겼잖아요. 당시 후추는 없으면 고기를 못 먹었어요. 느끼하니까. 한번 후추 맛들이면 끊질 못하는 거예요. 네. 매콤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남인도에서 들어오던 후추가 더 이상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끊겨가지고. 그나마 중동 세력이 조금 푼 거는 뭐냐면 이제 베니치아 상인들한테 풀었어요. 베니치아가 솔직히 돈 많이 번 게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중간에서 그걸 받아서 마진 챙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가까운 프랑스, 독일 이쪽에는 팔았지만 들어오는데 거기 팔고 저 서쪽 끝에 있는 나라는 그나마 후추를 못 먹잖아. 그 나라가 어디 서쪽 끝에가? 어디요? 유럽 대륙의 서쪽 끝. 저 유럽 안 가봤어요. 아니 그냥 유럽에 이렇게 있으면 서쪽 끝. 네. 뭐 지금 아까 스페인 얘기했으니까 스페인이 있나요?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요. 이베리아 반도. 안 해. 이베리코 돼지. 이베리코 돼지. 야 오늘 먹는 거 위주로. 아이고 야 오늘 딱 여러분 메뉴 정해졌다니까요. 이베리코가 드리켜도 맛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소맥에 좋습니다. 아유. 네. 백종원 씨가 얘기했잖수요. 네. 돼지고기는요 들이켜 먹어도 맛있어요. 맞아, 괜찮아요. 돼지 촌충 이제 없대요. 돼지 촌충이 때문에 예전에 똥 먹여가지고 키우던 돼지예요. 요즘 괜찮습니다. 네. 핑크존일 때. 그러니까. 네. 하여간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후추가 끊겨서. 후추가 안 와. 네. 그러면 우리가 직접 후추 가지러 가자. 찾으러 가자. 인도까지 가자. 그래가지고 대충 포르투갈에서 그 루트를 파악한 것이 대서양 따라서 남쪽을 내려가면은 대서양 저 밑에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대륙이 있고 그걸 찍고 올라가면은 인도가 나온다는 대충의 루트를 파악을 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희망봉이고 등등등인데 콜럼버스가 좀 뭔가 더 알았어. 지구는 둥그니까를 알았어. 너희들은 삥 돌아 이렇게 가는데 나는 직진한다. 그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뭐 어디 나오겠죠. 아니요, 국경시 다 걸려요. 그런 이상한 노래 애들한테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는 국경을 못 넘어가니까 가르쳐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 지구는 둥근데 가다 보면 JSA 걸려요. 그럼 그 트래비스 킹처럼 넘어가지고. 네. 그렇죠. 안 돼요 그러면? 의거 월북하는 거야. 네네 안 됩니다. 금수산 문화공전에서 기자회견 해야 돼요. 예. 괜히 이제 국제 뉴스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걸어가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네. CNN에 나와. 네네네. 하여간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삥 돌아가면은 직진하면 인도가 나올 거라고. 나온다. 중간에 아메리카 대륙에 있다는 걸 몰랐어. 가다가 그러면 얻어 걸린 거네요. 걔는 죽을 때까지요. 네. 그러니까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가. 그게
죽을 때까지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인도 제도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원주민, 선주민 있지 않습니까? 콜럼버스 눈에는 인도 사람들이야. 아, 얘네 인도 애들이구나. 그래서 인디안과 인디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인디안이 약간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인디안은 인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잖아. 인도고. 그래서 인디안으로 부르지 말자. 네. 그래서 선주민이라고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부르자. 그래가지고 남희 씨의 인디안 인형처럼 뭐로 바꿔야 되거든요? 인디안 인형처럼 하면 원주민 인형처럼? 선주민 인형처럼. 선주민 인형처럼. 네. 여러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남희 씨가 또 외국인들이랑 같이 밴드도 하고 그랬으니까. 와와 아니었어요? 그때 같이, 예. 네. 네, 뭐 이탈리아 분들이랑도 같이 밴드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신철이 형. DJ 신철님이요? 네네네. 신철이 와와였어요. 예, 맞아요. 저 신철 씨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다시 그래서 인도로 갔습니다. 서인도로. 그러니까, 가다가, 걸렸어요. 자기 인도인 줄 착각을 했어. 네. 근데 여기가 인도가 아니라 서인도죠. 지금의 카리브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나중에 이것이 인도가 아니고 새로운 대륙이라는 거를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네. 가자. 결정적으로 여기 간 이유가 뭐냐면 황금이 나온다. 금이 나온다. 그럼 가야죠, 일단. 가야죠. 네, 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단 스페인에서 떼거지로 몰려가요. 우르 몰려갔다. 가장 처음에 쿠바를 점령한 다음에 쿠바를 약간 뭐라고 할까 스페인의 식민화를 시켜요. 거기 전초기지야. 네. 여기 쿠바를 약간 베이스 캠프로 잡고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벨라스케스라는 이제 쿠바 군인이 네. 이제 쿠바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저 아즈텍과 마야로 들어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스페인 본국에서 이 건달이 하나 건너와. 엘난 코르테스. 그 코르테스가 건달 출신이구나. 그러니까 정확한 최형배. 예? 네. 최형배가 거기서 오나요? 건달이면 최형배죠. 최형배가 누구나 몰라. 범죄의 전쟁 하정우 씨가. 다음 거. 건달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네, 명분. 네. 탕수육이랑 소주 갖고 온나. 소주로 밥을 좀 하자. 아니 그 형배가 이 소주 행배꾼? 네. 행배가 그 소주 가그랑 저 중국집 있지 않습니까? 네. 부산에 있거든요. 부산이에요? 부산 굉장히 유명한 명소가 됐다 아닙니까? 거기 가서 다들 가글 한번 하고. 저도 그거 따라서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부산 사람은 조진웅 씨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김판호가 사투리를 제대로 쓰잖아요. 조진웅 씨는 오리지널 부산 네네네네. 갈매기예요. 네. 근데 나머지 최민식 씨랑 하정우 씨는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배운 사투리. 그래서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대요. 조진웅 씨랑 앉아보라고 해서. 네. 조진웅 씨도 삼촌이 있어. 네. 또 부산 사람이에요. 앉아봐 있어. 가르쳤는데 네. 하정우 씨는 그나마 좀 따라한 거예요. 네. 삼촌 건달도 명분이 있어요. 네. 명분이. 근데 최민식 씨는 절대 그게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커버할까 하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냥 차라리 너 서장 남편 가야지. 너 같이 싸러 나와. 살아있네.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러시구나. 네. 근데 생각보다 사투리가 영 좀 워낙 그냥 서울분 같은데요? 집단한 지 오래돼가지고. 저 거제도 출신이거든요. 거제도 어딘데? 거제도에서 태어나서 뭐 올라오긴 금방 올라와서 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외가가 다 이제 경상도라. 근데 만만치 않게 사투리 못 쓰는데. 네. 저도 배운 사투리입니다. 예. 그래서 부산 사람이 봤을 때 최민식 씨의 범죄와의 전쟁 대사 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로컬 분들은 좀 어색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하여간 코르테스가 건너와요. 네. 왜 왔겠냐? 황금 때문이에요. 금 찾으러 왔다. 금 찾으러 온 거예요. 금이 있다고 얘기가 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벨라스케스라고 쿠바 총독한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아즈텍으로 건너갈 테니까 병사 좀 빌려달라고. 벨라스케스는 판단이 정확한 사람이었어. 네. 지금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즈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준비하고 들어가라. 네. 근데 금 때문에 여기 왔는데 지금 안달이 난 거예요. 몸이 잘 이거 빨리 금 찾아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벨라스케스 몰래 병사 한 몇백 명이랑 말을 끌고 땡겨서 벨라스케스를 안 받고 그냥 갔구나. 멕시코로 건너가. 벨라스케스는 격분한 거야. 샷 끼고 건너 삐. 네, 어떡하려고 그러냐. 내 허락도 안 받고 하냐. 네. 일단 건너갔어. 네, 일단 갔다.
그래서 지금의 멕시코 땅에 도착을 해요. 아즈텍, 네. 아즈텍이 그 굉장히 대제국이었던 것이 뭐냐면 네. 지금의 멕시코 시티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수도가 원래는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즈텍의 수도였어요. 네. 근데 수상 도시요. 네. 호수 위에 인공 섬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그러니까 인공 해자예요. 그만큼 방어가 되게 유리한데 그럼. 유리한데. 네. 당시에 코르테스가 테노치티틀란 지금 멕시코 시티에 들어갔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 테노치티틀란의 인구가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겨우 그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때 기준 20만이면 많은 거죠. 그때 파리, 런던 인구가 5만이 안 됐어요. 와, 그럼 진짜 많은 건데. 진짜 대도시. 네, 엄청 큰 건데. 이게 일단 코르테스가 미친놈이 20만 명이고 있잖아요. 네. 20만 명인데 거의 한 2, 300명만 갖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딱 도착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코르테스가 아즈텍 주민들 만나면 일단 다 죽여라. 그냥 죽여. 죽여라. 해요. 그래서 숲속에서 아즈텍 주민들을 만났어. 네. 딱 이야 했더니 일단 1492년이고 그 1492년에 이제 그 콜럼버스가 갔고 네네. 얘가 이 코르테스가 넘어간 것이 1520년대니까 예. 이미 스페인 사람들은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 알게 모르게. 네네. 그래서 스페인어를 하는 아즈텍인들 또는 통역관도 몇 명 있었어요. 좀 제법 있었구나. 아즈텍 주민들이 오더니 코르테스 보고 이런 말 하는 거야. 반가워? 반가워. 반가. 예. 혹시 너희들 아즈텍 점령하러 왔냐고? 맞다. 너희들이 아즈텍이냐? 네. 우리는 그 아즈텍이 아니라 다른 부족이라고. 너희들 지금 아즈텍을 멸망시키고 싶냐? 네. 금 찾고 싶지? 우리가 도와줄게. 그 누구예요, 걔는? 네? 아즈텍의 경쟁 부족들이었어요. 거기 부족들이 많으니까 뭐 거기를 이렇게 경쟁하는 그 부족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아즈텍인들이 자기를 식량으로 본대요. 아즈텍 그렇게 막 사람 뭐 무슨 약간 식인하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인신공양을 했어요. 네, 하고 그랬으니까. 인신공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철이 있어요. 왜 인신공양을 했냐? 일단은 이건 마야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마야랑 연관이 돼요. 적의 포로를 잡은 다음에 일단 태양신에게 그 바치는 제사로서 이 아즈텍과 마야의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산 사람의 심장을 꺼내요. 김이 모락모락 났대요. 심장은 그 염통인데. 염통구이. 염통이 심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닭 염통, 돼지 염통. 네. 그런 거 보면 그 먹다가 보면 참 묘한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가끔 그렇죠. 특히 혀 밑구이 거 보면 무설 진짜 맛있는데. 너는 소로 태어나가지고 내 혀가 네 혀를 먹는 거야. 조금 저 소띠인데 좀 미안하긴 해요. 그래요. 네. 어쨌든 또 그 양대창 구이를 먹다 보면 여기 다 먹는 거니까. 네 양이 내 양으로 들어가는구나. 또 빠진다. 양 대창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죠. 우리가 양껏 먹었다. 양에 안 찬다 할 때 그 양이 소의 첫 번째 위를 양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그 양이에요? 맞아. 그 양이 안 찬다가 그 소 첫 번째 위를 양이라고. 하여간 이거 좋아. 아무거나 막 던지는 그 이 천하만 보고 있으면 갑자기 똑똑해지는 느낌이 나. 똑똑하거나 술 마시고 싶거나. 네? 뭐 양대창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지. 네. 아유. 진로 관계자 여러분들, 광고 좀 관계자 여러분들, 스폰서 좀 많이 주십시오. 괜찮죠. 네, 요즘에 또 이즈백 제로슈가. 아니 뭐 세로도 좋고요. 세로 좋아요. 주류 다 열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스파탐이 이번에 또 발암물질로. 뭐 얘기가 많지만 그 김치랑 같은 급이더라고요. 제 2군이요. 네네네. 하여간 이 인신공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단은 신에게 제사의 희생물로 바친 건 맞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단백질이 굉장히 부족한 곳이었어요. 아즈텍도 그렇고 마야도 그렇고. 같이. 우리가 말하는 소, 돼지, 말 이런 큰 포유류가 없었어요. 없다. 그래가지고 단백질 공급원이 기껏 해봤자 벌레 이런 것들 조그만 포유류. 그래서 단백질 공급원으로 어쩔 수 없이 적의 시신을 먹었다 라는 주장도 있어요. 실제로 먹었어요. 네네네. 여러 아즈텍과 마야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그건 안 나오지만 일단은 그 희생을 시킨 다음에 뼈 걸어놓고 막 아까 심장을 꺼내가지고 일단은 자기 심장을 보면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신전 피라미드 밑으로 밀어요. 떼굴떼굴 굳으겠죠. 그럼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즈텍 주민들이 그걸 가져가. 그리고 먹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거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네. 근데 그게 왜 먹었냐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단백질 부족도 그런 얘기도 있다. 하여간 저기 아즈텍 애들이 나를 차돌박이로 봐요. 먹으려고 그런다. 나를 양대창으로 네네네네. 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아즈텍을 멸망시킬 예정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원군이 생긴 거야. 그럼 갑자기 많아졌겠네. 그렇죠. 네, 수가. 그거를 아즈텍 수도였던 테노치티틀란에 있었던 몬테수마라는 아즈텍 황제가 들은 거예요. 스페인 애들이 왔다고. 야, 걔네들 온 이유가 뭐냐? 황금 찾으러 왔는데요. 네. 왜? 귀찮다. 황금 조금 주고 가라고 해라. 줘라. 그래서 리아카 수레라고 합시다. 네, 뭐 구르마 이런 거. 난다고 해요. 네. 리아카 황금을 가득 실은 다음에 사신을 보내요. 아즈텍에서. 이거 먹고 떨어져. 네. 그래서 알로 너 그 스페인 사람이냐? 황금 때문에 왔지? 그렇다. 요거 먹고 떨어지라고. 여기에 코르테스 눈이 돌아간 거예요. 먹고 떨어져라고 한 황금이 리아카 한 이만큼 줘? 야, 그럼 얼만큼 있는 거야? 아즈텍에 황금이 얼마나 있다는 얘기냐? 그럼 더 줘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너희 수도 한번 구경만 하고 우리 갈게. 그래서 여기서 사진들이 약간 그게 으쓱한 거예요. 야, 그래. 와서 한번 구경 한번 해봐. 우리 얼마나 그 발전된 도시인지. 따라와. 해서 테노치티틀란 들어가요. 근데 진짜 황금으로 처발처발이에요. 완전히 다 발라져 있구나. 여기서 코르테스가 결심을 합니다. 네. 이걸 다 가지고 싹자와인 휘자. 다 끝내자. 근데 여기는 300명, 여기 20만 명이잖아요. 네, 수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 아즈텍이 없었지만 스페인 정복자들이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총, 말. 그러면 이게 수가 이만큼 차이가 나도 화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즈텍과 마야 같은 경우는 철기 문화가 없었어요. 돌칼, 나무칼이. 네. 이쪽은 스페인 병사들은 일단 스틸 갑옷. 있고. 그 다음에 칼, 강철로 만든. 그 다음에 총. 화총 있고. 그 다음에 말. 말 있고. 말을 처음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이 큰 말이. 큰데. 진짜 비슷하다. 뭐가요? 말소리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 가지 소리가 가네요. 돼지. 네네네. 이건 뭔지 알아요? 동물이에요? 남보원 씨 흉내 내시는 거 알죠? 전에 다니는 코끼리. 어릴 때 코끼리. 그리고 위협 사격을 몇 번 했어요. 네, 빵빵. 이 총을. 그러니까 총을 처음 본 거고, 뭔 긴 막대기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빵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기겁할 텐데. 기겁을 해요. 네. 일단은 수적으로도 잽이 안 됐지만 감히 코르테스 일행을 어떻게 못해요. 그렇겠다. 못해요. 말 타고 총 쏘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요. 네. 또 갑옷을 입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코르테스 일행이 테노치티틀란에서 구경을 합니다. 이게 이거. 그때 쿠바에서 뒤통수 맞았던 벨라스케스가 갑자기 그냥 단독 행동이 있으니까. 잡으러 와요 또. 코르테스를 병사를 보낸 거야. 네. 대장! 무슨 일인가? 쿠바에서 벨라스케스가 지금 대장을 잡으러 지금 병사를 보냈습니다. 네. 이것들 잠깐만 기다려요. 하면서 야 황금 좀 갖고 와. 갖고 하면서 그 지금 벨라스케스의 그 병사들이 잡으러 온 애들. 잡으러 온 애들이 있는 해변가로 가요. 네. 그리고 해변가에 진짜 머리 잘 썼어. 황금 덩어리를 던지면서 핸델과 그레텔 과자 떨어지는 것처럼. 네. 뒤로 와요. 네. 상륙을 했던 벨라스케스의 병사들이 황금 덩어리잖아요. 진짜 금이 막 있어. 그걸 주수하면서 가 이렇게. 네. 가다 보니까 앞에 딱 거기 코르테스가 서 있는 거예요. 이래 얘기를 해요.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너 지금 나 잡으러 온 건 맞는데 너희가 스페인 본국에서 여기 왜 왔냐? 금 찾으러 온 거 아니냐? 결국에 이거 때문에 온 거 아니냐? 날 믿어라. 나 따라오면 저기 금이 깔려있는 대제국이 있다. 어떡할래? 벨라스케스 배신 때리고 내 편이 돼가지고 부자 될래? 아니면
그냥 나랑 싸울래? 아 바로 콜이죠.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바로 붙어야죠. 벨라스케스고 나랑 그럼요. 네. 바로 그치요. 네. 갑자기 병사가 더 늘어난 확 거야. 늘어났다. 확 늘어났어요. 근데 이때 또 사고를 쳐. 그 지금 코르테스는 해안가에 와 있잖아요. 네. 지금 그 테노치티트란을 떠날 때 그 부사수였던 알바라도한테 네, 아까 알바라도한테 뭘 시키냐면 그 절대로 사고 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시켜요. 혼자 단독 행동하지 마라. 단독 행동하지 말라. 네. 마침 곧 이 코르테스가 해안가로 떠나기 전에 네. 왕을 몬테수마라는 아즈텍의 황제를 인질로 잡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면 이걸 했거든. 저 곧 가니까 가기 전에 파티를 좀 열어주십시오. 네. 송별 파티. 술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파티 하실 때 왕과 귀족들과 뭐 다 모이라고 하십시오. 불러와라. 한꺼번에 다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네네네네. 다 왔을 때 총 쏘가지고 그냥 다 인질로 잡아버려. 특히 몬테수마라는 황제를 네. 인질로 잡아요. 코르테스가 가기 전에 알바라도 일로 와봐. 너 절대로 단독 행동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 황제 꼭 지키고 있으라고. 네. 그래서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계속 인신공양을 하는 거야 밖에서요. 사람 잡아먹고. 네. 알바라도가 진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근데 그건 이제 못 보죠 그러면. 쟤는 뭐 하는 거야? 저 미친 악마들. 미친 악마들. 우노 도스 델 보아드로. 아는 스페인은 뭐가 없어요? 바모스. 네? 바모스. 맘모스? 바모스. 그 무슨 말이에요? 파이팅. 파이팅. 약간 간발의 이런 느낌이죠. 예. 저것들 안 되겠다. 우노 도스 델 보아드로 피자 이탈리아구나. 타바스. 야 이거. 근데 그 제가 중간에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가다 마야로 가는 거죠? 가요. 예. 지금 일단 아즈텍이 얘기가 되게 재밌어서. 아니 왜냐면 네. 연결되거든. 네. 결국에는 마야를 작살낸 게 이 알바라도 얘예요. 이러다가 아즈텍 작살내고 마야로 가니까. 그러니까 알바라도란 애가 왜 마야까지 왔는지 그 인트로덕션이 있어야 프리퀄이네. 프리퀄이죠. 네. 이거 다음 주에 한 주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편으로 가려면? 딱 의도를 읽었네. 한 1편에서 안 끝나 이거. 아유. 어쨌든 거기서 단독 행동하는데 인신공양하니까 조금 못 보겠고. 네. 이 악마를 안 되겠다. 야, 우리 그 코르테스가 단독 행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악마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다 죽여라. 네. 그래서 알바라도가 단독 행동을 해요. 싹 다 죽여 나가는데 이 아즈텍인들도 죽임을 당하다 보니까 격분을 한 거예요. 저 자식들이 뭔데?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우리한테? 총 있으면 다냐고. 우리는 머릿수로 밀어붙이겠다. 해서 밀어붙이는데 당황했던 알바라도가 황제를 끌고 와요. 총 다 갖다 대고, 야! 물러서! 안 그러면 너희 황제 죽이겠다. 쏜다, 바로. 쏜다. 네. 그랬더니 죽이라고 해요. 죽여? 스페인 놈들에게 인지로 잡힌 황제는 우리 황제가 아니다. 강경하네. 강경하죠, 진짜. 그냥 죽여. 그래서 얼떨결에 손을 놓쳐버리고 도망가던 황제는 돌팔매질을 맞고 이미 죽고 본인들 그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알바라도는 뭐야 얘네. 그러니까 인질도 없어 이제. 그럼 이제 포위당 인해 전술에. 여기는 몇백 명이고 여기 20만 명이야. 네. I became 엿됐다가. 네네네. 어떡하지? 일단 여기가 그 호수 위에 섬이잖아요. 이쪽으로 무조건 뛰라고. 뛰어라. 네네네. 저기 다리 있다. 저 다리만 건너면 우린 이 호수 건널 수 있다. 네. 뛰어가 된 거예요. 네. 근데 미친 병사들이 스페인 병사들이 뛰는데 사방이 깔린 게 황금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죽으려고. 이걸 다 갑옷 안에 넣고 뛴 거예요, 이거를. 그래, 그래서 나갈 때 다 검문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것도 다 쑤셔 넣고 들어가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다고 그러던데. 저기 군산에 가시면 군산으로 왜 빠지냐? 군산 짬뽕. 군산 짬뽕. 호떡. 네. 군산에 가면 군산 세관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관세 박물관. 네네네. 관세 박물관에 보면 역대 밀수꾼들이 밀수하다가 걸린 물건들을 전시해 놨어요, 거기가. 관세하니까 다시 또 그러면 그 범죄와의 전쟁으로 가네요. 왜 그러는데? 거기 이제 그 관세청 직원들은 나오잖아요. 최민식 씨가. 네. 여기 여러 가지 다 이어지네요. 네. 그럼요. 위아더 월드라니까요. 거기 보면 정말 골 때리는 것들이 많은데 방금 말한 것처럼 황금 덩어리가 7개인가 있어요. 금괴 이런 거. 금괴가 7개. 진짜 그런 거 다 밀수하고 그러는구나. 그걸 어디에 넣고 앉아래 밀수꾼이요? 어디다 넣었어요?
항문. 그래 뭐, 예. 금 아니어도 뭐 또 필요하면 또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깨끗이 닦으면 예, 돼요. 예, 그럼요. 이거 실제로 이거를 항문 안에 금괴를 7개를 집어넣고 오다가 걸린 거예요. 7개요? 일곱 그건 개. 좀 심한데? 그러니까 한 개도 아니고. 그게 농담이 아니라 군산 관세 박물관에 이게 전시가 돼 있어요. 이게. 해외에서 왜 막 마약 밀수 이런 거 하면 별의별 군데 다 넣고 온다 그러니까. 그 영화 루시 보면 최민식 씨 나오네. 예, 최민식이 또 나오네. 맞아. 이게 진짜 다 이어지네. 스칼렛 요한슨이 배돼지에다가 마약 넣고 하다가 배돼지에 맞아, 마약이 맞아. 터지잖아. 네. 그래서 슈퍼인간이 되잖아요. 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막 이 황금 넣고. 금덩을 넣고 뛰니까 일단 느려요. 네, 느리죠. 등에 칼질로 아. 잡고 결정적으로 이 강을 넘다가 네. 너무 무거워서 다 익사를 해요. 아, 빠져죽고. 빠지고요. 이거를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스페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걸 슬픔의 밤이라고 해요. 이걸. 이거 그냥 뭐 슬퍼? 그 자기들 관점에서 아, 봤을 그렇구나. 때. 이거 어쨌든 뭐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음. 그 대부분의 병사들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네. 알바라도 혼자 남아요. 네. 여기서 폭이 이 섬에서 저쪽 육지까지가 한 20m 되거든요. 네. 15m, 20m. 네. 알바라도가 뒤에 원주민들이 달려오고 선민들이 하다가 보니까 9m 길이의 장대가 옆에 있어. 장대 떴어요? 뛰면서 찍고 아싸 넘어가요. 거짓말이죠. 자 여러분 차승원 씨가 여기 갈 것 같은데 네. 지금 멕시코 시티가 그 호수 도시를 메우고 만든 도시거든요. 네. 그 멕시코 여러분 패키지 여행 가시면 네. 꼭 가는 데가 있어요. 알바라도가 장대 튀기 한 장소라고. 아, 진짜요? 표지석이 있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장대 높이 튀기가 한 7m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거예요. 이 바가. 예. 9m를 찍고 우와. 넘어가. 이신바에 반해. 네. 그러니까 이게 넘어갔구나. 넘어갔어요. 오. 넘어가서 알바라도는 겨우겨우 살았고. 살아가지고 그 합류를 해요. 음. 그 저기 뭐야 코르테스는 너 왜 뛰어오냐? 사실 말이죠 이러저러 죄송합니다. 됐다. 일이 꼬였습니다. 네. 자치가 내가 그래서 단독 행동하지 말라 말라 그랬지. 그랬잖아. 근데 아즈텍 병사들도 호수 넘어가지고 추격을 한 거예요. 오. 기록에 따르면 아툼바 전투라고 해가지고 아툼바. 그 지금 멕시코에 있는 그 지역인데 네. 여기에 기록에 따르면은 200명 정도의 코르테스와 알바라도 스페인 병사와 네. 말 5마리. 5마리. 이쪽은 2만 명의 와. 아즈텍 병사. 포위가 됐어. 코르테스는 난 사람이에요. 여긴 200명이고 2만 명이잖아요. 네. 100배 차이. 그리고 무기도 없어. 그러니까 기록에 따르면 다 너무 급하게 뛰다 보니까 다 빨가벗었어. 우린 죽었다. 근데 코르테스는 딱 그 냉철하게 판단했어. 우리 말 몇 마리 있냐? 네. 5마리 있습니다. 5마리. 말을 타고 돌진한다. 돌진하고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한 놈만 죽여라. 아, 거기가 분명히 이제 대가리일 거니까. 그러니까. 네, 걔를 잡자. 한 놈만 죽이라고. 말 돌진에 한 놈만 죽여라.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너 여기서 그냥 죽을래? 내 말 들을래? 알겠습니다. 말을 타고 진짜로 달려가니까 네. 말 처음 봤잖아요. 그럼 일단 피하니까. 오! 이러면서. 막 말이 이러고 하니까 네. 다 우와! 도망가고. 딱 보니 진짜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애가 하나 딱 있어. 하나. 쟤만 죽이면 된다고. 가가지고 쟤를 확 죽였어. 빡! 진짜 얘가 대장이었어. 대장이 죽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싹 다 이게 해산이 돼버린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알바라도랑 코르테스는 다시 배를 타고 스페인 본국으로 돌아가. 일단 다시 귀환. 그럼 포기를 해야죠. 네. 저기요. 그때 이제 그 스페인 국왕한테 네, 포기 못하죠. 그 금을 받는데. 그러니까. 한 번 더 군사 주시면 제가 금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진짜 끌어오겠다. 그래? 어차피 밑자야 번제니까 네, 가라고. 그러니까 다시 테노치티틀란에 왔는데 이미 도시는 멸망해 있었어요. 왜 멸망해 있었어요? 스페인인들이 네. 천연두를 갖고 왔는데 그게 다 옮았구나. 스페인에는 유럽에는 천연두의 면역이 있었는데 네네네. 당시 이제 중남미에는 천연두가 전혀 없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노출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역병이 돌아서 다 골골대면서. 그리고 그 바다의 강의 시신들 있잖아요. 네. 부패가 되면서 여기에 천연두가 옮아가지고 매개체가 된 거예요. 이게 전염병의 세계사 우리 한번 합시다. 그거 좋은데?
이 첫 번째 케이스가 이거예요. 아, 그게 거의 첫 번째 케이스. 천연두로 하나의 문명이 사라져버렸어요. 덤빌러 했는데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즈텍 문명이 이렇게 멸망이 돼요. 그리고 코르테스와 알바라도가 여기는 스페인의 땅이다 하면서 네. 일단은 매립을 해버려요. 테노치티틀란 그 호수를 매립을 해버렸는데 네. 그때부터 굉장히 허접하게 매립을 해가지고 네. 멕시코 시티가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아, 좀 집안이 좀 별로 안 좋구나. 그리고 외신 같은 거 보면은 멕시코 시티에 갑자기 싱크홀이 뻑 생기면서 그게 뭐 건물이 빠져 이렇게 아, 대충 그 매립을 했어요. 약간 좀 그런 그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즈텍 문명을 밑에 놔두고 네. 그 위에 매립을 해가지고 스페인의 도시를 만들었고. 게 지금의 멕시코 시티예요. 아, 이제 들은 거예요. 네. 마야 치러 가자. 아, 밑에. 밑에 가자. 밑으로 가자. 가자. 드디어 마야 나왔다. 네. 그렇죠. 예. 인트로가 굉장히 길었어요. 오, 예. 저희가 16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그래도 한 50분 정도 만에 그래도 이제 메인으로 왔습니다. 그럼요, 네. 네. 자, 일단 우리 또 차승원 씨가 가는 형 따라 마야로. 네, 형 따라 마야로. 마야 문명을 그 경험하시기 위해서는요. 일단 과테말라라는 도시 그 나라로 가야 돼요. 아까 과테말라. 과테말라가 남미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예요. 치안이 좀 안 좋고. 그렇죠. 네. 전 국민의 71%가 하루에 2달러로 생활을 해요. 2,400원. 상황이 안 좋구나.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 대부분 국민이 일단 극빈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30년 동안 내전을 벌였거든요. 네. 저는 과테말라를 95년도가 96년도에 한번 갔었는데 내전 끝물에 그러니까 과테말라를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일단 멕시코 깐쿤으로 가요. 칸쿤 그 관광지. 신혼여행 많이 가시죠? 요즘 많이 가더라고요. 네. 신혼여행 멀리 가면 안 돼요. 그래요? 멀리 가면 항상 인천공항 들어올 때 따로따로 들어와 이렇게. 그런 경우 많이 있대요. 우리 저쪽엔 듀오와 선우가 있다면 우리 다른 거 합시다. 도장 찍어드립니다 제가. 하여간 그 깐쿤이 멕시코 남쪽에 있거든요. 남쪽. 유카탄 반도에 네. 있는데 거기서 차 타고 2시간 반 정도 가면은 과테말라 국경을 넘어요. 네. 그래서 마야의 피라미드, 뭐 티칸 등등등에 있는 피라미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야의 피라미드. 마야 피라미드. 피라미드. 예. 피라미드도 있고. 이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래서 과테말라로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같이 우리 또 차승원 씨는 멕시코에 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야 문명이 걸쳐 있어요. 멕시코 남부와 과테말라 북부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여 있구나. 네. 그래서 과테말라에 직접 들어가셔도 되고 네. 근데 과테말라가 워낙 치안이 안 좋다 안 보니까 좋으니까. 그러니까 깐쿤 가신 김에 네. 깐쿤 가서 노시다가 그 지역 깐쿤 그 멕시코 남부죠. 네. 유카탄 반도 거기도 마야 피라미드 유적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보시는 게 솔직히 더 안전해요.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야 문명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마야는 근데 아까 그 알바라도가 왔을 때 이미 상태가 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알바라도가 거의 손대면 톡 하니까 쓰러졌어. 그러면 그 이전부터 마야는 쭉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록이 없어요. 그 기록이 없으니 사실 다 이제 추정에 가까운 거네요. 그 베란다라는 카톨릭 사제가 다 다 태워버렸어요. 태워서. 근데 지금 피라미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퀴즈요. 피라미드는 전 세계적으로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당연히 이집트 피라미드. 그 유명한 피라미드. 그다음에 지금의 이라크 이쪽 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지구라트라는 또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 북부에도 있고 우리 고구려에도 있어요. 네. 피라미드가. 그 장수왕 능은 예. 돌로 만든 거거든요. 그것도 피라미드라고 네. 불러요. 그리고 인카도 아니 아즈텍과 마야에도 피라미드가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역할이 달라요. 보통 우리가 피라미드 하면 이제 무덤. 그렇죠. 무덤 생각하잖아요. 그 왕의 능이죠. 예. 대표적인 게 이집트 피라미드. 그렇죠. 거기서 뭐 그 썼던 것도 다 넣어놓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마야든지 네. 아즈텍 네. 같은 경우에는 무덤이 아니에요. 그럼 그 피라미드는 무덤이 아니에요? 여긴 신전이에요. 그럼 약간 종교시설 쪽으로. 하늘의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목적.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상당히 살기가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피라미드가 있는 곳은 일단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무덤의 역할로 피라미드가 있는 곳은 살기가 좋아요. 왜냐면 여유가 있어가지고 내세를 믿었던 거예요. 아니 먹고 살만해야지. 자기야 죽으면 우리 어디 갈까? 그런 생각하죠. 그렇죠. 네. 오빠 나 죽으면 난 천국 갈 것 같아. 오빠는 지옥 갈 거야. 이게 내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유가 있으니까. 뭐 충분히 즐길만 하니까 뒤에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그 천혜의 방어 시설이 있던 나라였어요. 밑에는 일단 그러니까 서쪽과 남쪽은 사하라 사막이 있고, 막아졌고 북쪽은 지중해고 옆에는 또 홍해고 바다가 막아줘요. 그래서 외침이 힘들었어요. 그럼 이제 먹고 살만해지죠. 먹고 살만하니까 내세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무덤의 역할로서 피라미드가 나온 반면에 이쪽은 과테말라 얘기해 볼게요. 네.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면적이 거의 비슷해요. 과테말라. 근데 화산이 38개예요. 와. 우리도 산 많은 것 같은데 거긴 너무 힘들다. 화산 막 터지고 그럴 텐데. 그리고 지금 현재 마그마가 끓고 있는 활화산이 3개예요. 예전에 더 만약에 활발했을 거라고 추정해 보면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을 텐데. 여기가 불의 골이라고 해가지고 링 오브 파이어, 그러니까 이 태평양을 따라서 쭉 있는 화산지대예요. 거기에 딱 걸쳐져 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진, 해일, 화산 어마무시하게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인 과테말라 시티 바로 50km 떨어져 있는 활화산이 하나 있어요. 이게 2년 전에 한번 크게 분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이 폐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전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피라미드가 완전 종류가 다르구나. 그렇죠. 근데 이 마야의 신전과 피라미드 가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 계단 숫자가 이제 뭐 이 신전마다 다른데 대부분 다 18계단에 20개 정도가 모여 있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수학 퀴즈요. 18 곱하기 20은 360. 대박. 그렇게 암산 배우게? 산수를 좀 합니다. 생김새가 제가 산수화처럼 생겼어. 아유, 수학이 정석이시네. 홍성시 파이팅. 네. 홍성대신가? 홍성대. 그러니까. 성문영어랑 홍성대를 섞으셨네요. 성문종합영어는 영어식이 아니야. 한자가 더 많아요. 하여간 그 18 곱하기 20은 36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을 18개월로 봤어. 마야인들은요. 18개월로 보고 한 달이 20일이에요. 한 달이 20일. 그럼 곱하기 하면은 360이잖아요. 네. 나머지 5일은 흉일이라고 해서 안 좋은 날. 그래서 딱 365일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캘린더 얘기하셨잖아요. 네. 여기 이쪽이 달력이 엄청 정확하고 잘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마야 문명 그 피라미드와 지금 상형 문자가 거의 뭐 해독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초고도로 발달돼 있던 문명이 있었던 건 확실해요. 물론 지금 그걸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러니까 칼렌더를 지금 분석을 해봤는데 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칼렌더보다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65.22245 뭐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2224 원래가 우리는 22245라고 하면은 네. 2224 정확한 1년 숫자가 더 정확해요. 그만큼 천문학의 천문학을 한 문명. 그 옛날에도. 그럼 어쨌든 고도로 발달된 그런 문명도 있었고 달력도 유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피라미드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신전으로서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척박한 데서도 굉장히 부흥했었던 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아즈텍인들이 지금 오리지널 그 선주민들이 거의 안 남아 있었어요. 네. 안 남아 있어요 지금. 네. 왜냐면 다 죽였고 일단 스페인 정복자들이.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결혼을 해가지고 메스티소라고 하는 혼혈들이 많아요. 멕시코는 현재 네. 혼혈들이 많은데 과테말라나 지금 멕시코 남쪽 그러니까 칸쿤이 있는 그 마야 유적지가 있는데 가시면은 의외로
이 키체라고 하는 마야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 옛날 그 원주민들. 원주민들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지금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러니까 평균 해발 고도가 2,000이에요. 다 고지네요. 과테말라가 다. 네. 거기다가 화산 38개. 네, 막 활화산 3개. 다 보니까 과테말라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과테말라. 과테를 내지 말라가 아니라 과테를 안 내면 나중에 요즘에 엄청 불어납니다. 제때 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과테말라가 마야어로 숲이 우거진 땅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정복자들이 알바라도뿐만 네. 아니라 마야를 쉽게 정복을 못해요. 그래서 마야 원주민들이 그나마 원형을 유지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럼 약간 정글 느낌이네요. 정글이죠. 정글 느낌.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형 따라 마야로인데 차승원 씨가 딱 보면 마야인처럼 보이죠. 네? 차승원 씨? 마야인처럼 그래요? 보이죠. 네. 예. 그 마야에 대한 그 박식한 지식이 있으시대요. 확인된 바는 없는 거죠? 앞으로 지식이 생기실 거래요. 예, 뭐 거기서 있으면. 근데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그건 있습니다. 뭐요? 차승원 씨가 그 삼시세끼 하면서 네. 엄청 요리 잘하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섬세한 느낌의 이야기를 많이 전달해 주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차승원 씨는 그거보다는 좀 마초적인? 왜냐면 외모도 잘생기고 여기 수염이랑 이런 라인이 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지는 못했지만 다 이거 저희 프리뷰 정도로만 본 거니까 느낌상 어울리는 거는 뭐 이런 느낌의 인디아나 존스라거나 아니면 그 주라기 공원 박사님처럼 네. 모자 띡 쓰고 그런 쪽이 좀 더 제가 생각하는 차승원 씨 이미지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피자 만들고 빵 만드는 차승원 씨도 멋있지만 이쪽에 문명을 탐험을 한다거나 예전 어떤 고대 유적지를 본다거나 그런 느낌이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이제 이 중년 아재들이 네. 먹고 살만하면은요 돈도 좀 생겼겠다. 50대가 지나가면 네. 삶의 뭐라고 할까 재미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고학 공부하고. 그러니까 의외로 도서관에 가면요 네. 그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도서관에 자주 가는 편인데 왜 그렇게 쳐다봐요? 정년 퇴직하신 분 아니잖아요. 프리랜서가 정년 퇴직이 어딨어? 그렇죠. 왜 끝까지 하는 거죠, 뭐. 그냥 말이 안 나올 때까지만. 발음이 세지 그 전까지는 쭉 한다. 그러니까 성대가 가장 그 노화가 천천히 온대잖아요. 이 계속 또 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그 도서관에서 네. 동네 도서관이죠. 거기서 한 나이 지긋하신 분이 책을 보고 있길래 한번 하도 여러 번 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됐어요. 자주.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왜 네. 도서관에 오셨냐 했더니 네. 뭐 대기업 다니시면서 이제 그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았다. 근데 남은 여생은 정말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거 책 보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공부를 하고 싶었던 네.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 시간과 여유가 없어서 못했다. 지금부터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책들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중년 남성들이 의외로 이렇게 내가 못 가봤던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보고 싶은 탐험과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봤었던 거, 뭐 그때 대해서 왜 그거 이렇게 타는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 네, 그런 거. 아니면 여행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이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쯤 됐을 때 그래도 조금 뭔가 이렇게 움직일 만한 자금적인 여유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여행 가이드도 해요. 그래요? 네. 어디 하세요? 다 가요. 가요? 특히 중국을 가요. 다다음 주도 중국 들어가요. 제가 가이드, 특히 이제 삼국지나 뭐 초안지 같은 가이드를 많이 해요. 그럼 또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가서 적벽이 이제 우한 버스 타고 3분만 가면 정말 적벽이 나와요. 그 적벽대전에 적벽대지 적벽. 네. 거기서 이제 그 앞에 그 유람선 태워가지고 아저씨들한테 그 삼국지 얘기해주고 엄청 좋아하는데. 특히 삼국지 또 매니아 아저씨분들 진짜 많거든요. 혹시 김용 선생님 알아요? 김용? 그 예전에 냉면집 하셨던 김용 선생님이요? 그 위에서 내려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도 김용이고 그 대만 그 중국 소설가 영문 뭐 녹정기 뭐 이렇게 쓰신 분이에요. 거기 보면은 화산파라고 나와요. 화산파. 이런 화산고 있는데. 장혁 씨 나왔던. 그것도 한 20년 됐다. 엄청 오래됐죠. 맞아요. 네, 저 학생 때 나왔으니까. 그게 아마 어디지? 내가 처음 일했던 회사인데. 그래요?
네네. 영화사? 영화사. 예. 하여간 네. 그 화산파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딱 이 차승원 씨 같이 네. 4, 50대 아재들 데리고 네. 그 화산이란 산이 네. 진짜로 중국 그 시안 서안 옆에 있어요. 데리고 갔어. 네. 미쳐. 되게 좋아하시죠. 미쳐.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그 기념품 가게에서 화산파들이 썼던 칼들이 팔아요. 아저씨, 그 사지 마시라고. 네. 어차피 인천공항 못 갖고 들어간다. 걸릴 텐데. 못 갖고 비행기 자체 못 탄다고. 네. 리얼 칼이에요? 쇠로 된 칼이에요. 진짜? 칼. 그거는 다 저기 경찰서 지구대에 신고해야 되는데? 아니 비행기 갖고 못 탄다. 타지도 못하고. 이거 아저씨 이거 놓으시라고 이거 했더니 네. 미치는 거야. 이게 화산파가 썼던 칼이다. 그래서 다 하나씩 사. 이러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다 뺏길 텐데. 아니 그리고 호텔 방에 다 들어갔는데 네. 밤에 들어가서 뭐 하나 했더니 챙. 4, 50대 아저들이 네. 받아라 저기에 칼 이거 하고. 놀고 있어. 스타워즈 보고 광선검 쏘는 아저씨도 있고 거기에서 진짜 칼로 화산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형광등 빼가지고 이게 무슨 라이프 세이버 같이. 네. 야 그래서 아마 이거가 차승원 씨가 어떻게 보면 만족이니까. 대리 만족을 시켜주실 거예요. 아니 여기 같이 나오시는 분들이 김성균 씨 있고 주연 씨인데 김성균 씨도 약간 느낌이 사실 이제 본래 그 나이보다 조금 더 경륜이 있어 보이는 스타일이잖아요. 김성균 씨가? 예, 김성균 씨. 김성균 씨도 범죄와 전쟁 때문에 맞아요. 이미지가 그대 악의 이미지가 됐어. 최민식한테 오줌 싸잖아요. 그러니까 네, 구덩이 봐놓고서 머리를 이렇게 기르면 안 이렇게 돼. 해서, 이게 무슨 뭐 이게 태양나치처럼. 왜 그러시오? 남희석 씨가 또 따라하더라고. 비슷하니까. 그래? 여튼 네. 이렇게 탐험을 하면 저는 이제 만약에 뭐 제 예상이지만 오늘 썬킴 쌤이 이렇게 마야랑 그 아스텍 얘기하고 직접 이거 보고 나면 가고 싶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즈텍과 그다음에 잉카는 어떻게 멸망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어요. 네. 마지막 황제도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마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스테리예요. 설도 많고 그럼 이제 오히려 더 가보고 싶잖아요. 이게 어떻게 없어진 거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냥 다 작사를 직접 낸 건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은 건지. 그렇죠. 그래서 뭐 알고 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요때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해서 이게 붕괴가 됐구나. 네. 라고 알고 수가 있는데 마야 문명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그 수많은 그 유럽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가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이 상형 문자를 해석을 하자. 물론 몇 가지는 밝혀진 것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해석이 안 되고 있어요. 다 제대로 밝혀진 게 없고. 그거를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네, 한번 보고. 직접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상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여기서 살았던 마야인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사라졌을까. 그러니까 그 전에 차승원 씨가 먼저 갔던 프로그램을 보시고 네. 나도 저런 코스를 한번 가보자. 한번 동선을 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쌤 얘기만 들어도 화산이 그렇게 많다 그러면 화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병이 거기 돌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그 진짜 외부 침략자들이 다 끝을 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는데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다. 그러면 가능성이 많은 거를 직접 가서 보는 게 사실 이제 추리해보기에 재밌으니까 그렇죠.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마야 문명 같은 데서 이제 그 좀 약간 흥미로운 게 뭐냐면 네. 그 이제 마야 문명을 멸망시킨 다음에 스페인 정복자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카톨릭을 접목을 시켜요. 처음에는 마야인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거부를 했어요. 외부 종교니까. 그렇죠. 네. 거부를 했죠. 네. 그때 카톨릭이 머리를 잤었어. 토착 종교와 카톨릭을 융합하자. 합치자. 합치자. 그래가지고 카톨릭 그런 거 좀 잘하는 것 같아. 잘해요. 한국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중국이 있었고. 대표적인 중국이요. 그러니까 중국 지금 거기 그 복건성 있지 않습니까? 예. 홍콩 바로 옆에. 네네네네. 홍콩 옆에 가면은 당시 이제 예수회 등등등이 와가지고 만든 초기의 카톨릭 그 성당들이 있거든요. 가면은 예수님이 중국 황제예요. 그 아예 그냥 바꿔놨구나. 처음에 선교를 하러 왔어. 네. 이분을 믿으시면 천국 간다. 중국인들이 봤을 때 빼빼 말랐다 해. 안 돼. 누더기 입었다 해. 네. 신발도 없다 해. 네. 머리 장발, 이발 할 돈도 없다 해. 이걸 믿고 어떻게 천국 가냐 해. 행겨요. 예. 그래서 신부들이 옛날에 진짜 요런 게 이제 띵호화 할 때 했을 때. 맞다 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배 나온 중국 황제로 만들었다 해. 그럼 그걸 로컬로 바꿔놨구나. 바꿨다 해 이걸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그런 거 진짜 좀 되게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그 마야 문명이 지금 있던 곳에 가면은 스페인 정복자들이 만든 그 로마 카톨릭 성당들이 지금도 있어요. 가면은 성당이 아니에요 이건요. 완전 바뀌어서 로컬과 합쳐서 물로 만들었어. 그러면 자 저희가 마야 얘기하면서 아스텍 얘기했고 과테말라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멕시코 뭐 어떤 식으로 멸망했는지 미스테리하니까 가볼만 하고 달력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었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는 신전이니까 그것도 볼만하고 근데 이제 가서 뭐 예를 들어 먹을 거라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사올 거라거나 이런 게 좀 있어야 가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여러분께 그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요. 그 빠까야 화산이라고 활화산이에요. 네. 그 2년 전에 폭발했어요. 네. 지금도 마그마가 끓어요. 네. 끓어. 거기 정상 부근에 가면 마그마가 끓고 있죠. 네.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가서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어요. 진짜요? 활화산이라니까요. 와, 근데 그거 올라가면 안 위험한가? 옆에서 김이 올라와. 네. 그걸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있어. 와, 한국이었으면 거기서 육개장 팔 텐데. 봐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 한국은 그러잖아요. 마그마 끓고 있는 옆에서 뭘 판 줄 알아요? 고기? 피자. 화덕 피자네. 그냥 지열로 진짜 팔아 지금 그거를. 그래서 화산 피자라고 있어요. 화산 피자. 처음에는 그거를 그 마시멜로 누가 팔았어요? 제주도에 화산볶음밥인 거죠. 아유. 네. 마시멜로 그 구워서 구워다가 먹기. 요걸 관광객들한테 피자로 한번 팔아보자. 해서 화산 지열로 파는 게 있어 지금. 문제는 뭐냐면 2년 전에 지금 폭발하고 지금도 활화산이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지금 터져도 화산 피자 먹다가 터져도 안 이상해요. 네. 근데도 그걸 한다. 해요. 카드는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 현금이죠. 네. 거기 가서 카드 내면 그 상도덕이 아니지. 네, 휴양지는 뭐 또 그런 데는 또 그러니까 현금이니까. 그리고 그건 너무 위험하고. 우리가 이 과테말라 마야라고 하면은 커피 원두 유명하고. 원두 유명. 네, 원두. 그 커피도 사고. 요게 커피 벨트라고 해가지고 커피 벨트라고 해서 커피가 잘 자라는 그 벨트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까지는 밝혀졌어. 마야 문명에서 카카오 있죠. 카카오톡 말고. 말고. 커피 만드는. 실제 카카오. 실제 카카오가 마야 문명에서 화폐로 쓰였다. 그 카카오가 이제 그거 아니에요? 그 초콜릿. 그렇죠. 그거를 초콜릿이란 그것도 네. 이것도 원래 이쪽 마야 문명에서 썼던 표현인데 네. 이거를 알바라도랑 코르테스가 스페인으로 가져가서 처음 가져온 거예요. 이게 저기 어. 우리가 갔던 아즈텍과 마야에서 그 현지인들이 먹는 건데 네. 먹어봐라가 먹고 화폐 쓴다. 그것이 유럽으로 건너간 첫 번째 초콜릿. 카카오의 시초예요. 카카오 뭐 벗기고 이거저거 해서 막 가공을 해야 초콜릿이 나오던데. 쇼콜라트라고. 네, 초콜라데. 네. 그러면 그것도 볼 게 생각보다 뭐 약간 좀 그 하드한 느낌은 있지만 많은데요?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마야 문명을 구경 가실 때 일단 그 마야의 피라미드를 보시면서 상상을 해보시고 정말 퀄리티적 과테말라에서 생산되는 그 공산품 가운데서 가장 넘버원이 이 커피랑 초콜릿이 커피 초콜릿 오리지널 또 드셔보시고 그리고 화산 피자도 한번 드셔보시고 화산 피자 먹고 네. 네. 달력 대단하니까 그거에 관련된 거 있을 거고 카카오 먹을 거 있고 화산 피자는 여러분 위험하니까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피라미드 신전 이것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밑에 아스텍이나 잉카 뭐 이런 거 있었으니까 그런 거에 관련된 것도 볼 수 있는 게 있고 굉장히 생각보다 풍성한데 이게 아무래도 직접 가서 보기에는 쉬운 형편은 아니니 일단 형 따라 마야로 보시고 난 다음에 보금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가도 늦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거의 무슨 뭐 홈쇼핑 판매하는 것이 말씀하시네? 저 라이브 커머스 많이 하거든요. 진짜요? 예, 그럼요. 네. 그릭 이런 데서? 네, 뭐 여러 가지 합니다. 네, 저희 채널이랑 연계해서. 그렇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여러 문명과 네. 문화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네. 우리가 정말 잘 모르고 이거 잘 모르죠? 약간 생소한 문명들이 많아요. 네. 뭐 아즈텍은 말할 것도 없고 네. 특히 마야 같은 경우에는 마야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죠. 기록도 없고. 네. 그래서 요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음. 한번 우리 마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그 마야 기원 제가 이런 것도 찾아보니까 우라칸 신화, 우라칸 그 슈퍼카 아닙니까? 아유 아니라니까. 그런 느낌 나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하면은 네. 사피엔스 스튜디오에서 우리 마야 보내주나요? 그거는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카카오나 네. 아니면 진로 네. 이런 데서 또 PPL이 붙으면 예. 그걸로 또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네. 네.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한번. 네. 열심히 해봅시다. 네. 자, 뭐 썬킴 쌤이 워낙에 얘기를 쭉 그 서사의 그 아스텍 따라서 마야까지, 물론 이제 비중은 아스텍이 좀 큰 것 같긴 했습니다만 아스텍이 이제 왜냐면 남아있는 기록이 아스텍밖에 압도적으로 많아. 마야는 사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네. 그 데란다 신부가 다 불태워놨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종료됐는지조차 아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중구난방으로 섞이다 보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 따라 마야로 가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죠. 별로 밝혀진 바도 없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 와중에 볼 것들이 많으니까 요번에 저희 사피라이브에서 이거 한번 보신 다음에 요 TVN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여행으로 연결됐을 때 사람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그래도 정보를 알고 가는 게 낫죠. 너무 생짜 모르고 가면 이게 뭔지 모르고 갔다 나중에 알게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또 약간 옆으로 새는데 네. 그 중국 베이징 가면은 원명원이라고 있어요. 원명원. 원명원이라고 해서 청나라 황제들의 여름 별장이에요. 그거를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예. 2차 아편 전쟁 때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거를. 걔네들은 진짜 뭐만 보면 그게 다 박살내고 그랬구나. 영국과 프랑스 디스하시네. 아니 너 옛날에 너무 그게 박살내고 그러니까 남겨놓은 게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그 이것도 다 막 어디 가는지 불태우고. 싹 다 박살냈어, 원명원을요. 네. 그 원명원 베이징 시내 안에 있는 청나라 황제 여름 별장인데 네. 그 안에 빅토르 위고의 흉상이 있어. 빅토르 위고. 빅토르 위고. 네. One day more. 혹시 록다운, 5561. 그 썬킴 쌤 그 가이드 하시는 상품에 그게 원명으로 들어가 있나요? 그것도 있어. 아니 왜냐면 빅토르 위고가 프랑스 작가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프랑스 자기네 병사들이 원명원을 박살냈다는 소리도 있고 이게 원래 모습 그대로 있을 때는 베르사유 공보다 더 화려했대요.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조국 프랑스가 이렇게 비문명 야만인인 줄은 몰랐다. 그걸 어떻게 박살내냐. 그 말했다고 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 빅토르 위고의 상을 원명원에 갖다 놨는데 이거를 원명원에 대한 그 역사적 지식을 다 알고 가면은 네. 눈물 나요. 훨씬 더. 이 폐허들을 보면서 폐허가 어떻게 폐허가 됐고 원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가죠. 그러면 이게 뭔지 알게 뭐야 사실. 모르고 간 패키지를 따라가시면 욕해요. 가이드님 이거 뭐하러 보러 왔냐고. 뇌물 먹었어요. 네. 여기 공터에 왜 데리고 왔어요? 이런 말 한다니까요. 그런 난 다음에 여기 두 손 무겁게 가고. 그렇죠. 그러면 저기 라텍스 나가시면. 네, 이렇게 되니까. 근데 마야도 자칫하면 그냥 모르고 갔다가는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이게 뭐야 힘들기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 정도 기본 정보를 저희가 드리고 보시면은 네. 달리 보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뭐요? 그 전염병의 역사. 그렇죠. 네. 이런 것처럼 약간 이렇게 그 미스테리한 문명과 관련된 거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제가 또 MC 서프라이즈 많이 나갔잖아요. 또. 그런 거 저희가 좀 이렇게 얘기해서 엮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죠? 이번에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기반이 돼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역사 속의 미스테리. 네. 아마 이 CJ E&M 건물 네. 재건축할 때까지 우리 쭉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아요? 네. 이거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 않았나요? 그래요? 네. 오래 할 거라 이거예요. 그 정도로, 예. 재건축 들어가려면, 그렇습니다. 아, 네. 예, 어쨌든 뭐, 요런 얘기도 저희가 또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보시면서,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또 채팅도 남겨주시고, 이게 라이브로 진행되는 게 여러분 직접 소통이 가능한 게 가장 좋은 거니까 댓글이든 뭐든 간에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썬키쌤과 사피라이브 이번에 문화편 TVN에서 새로 들어가는 예능 형 따라 마야로 차승원 씨가 활약을 할 텐데 저희가 미리 깔아드렸으니까 그 프로그램 보시고 나중에 여행지로 마야도 후보군으로 올려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저희가 어떻게 조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썬킴쌤과 또 함께 나올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잡설과 함께 또 미스테리와 함께 전염병과 함께 잡설이라니까 기분 좀 나쁘네. 잡설 좋지 않나요? 좋아요. 예, 그럼요. 저도 잡설 좋아합니다. 네. 잡설 좋아. 잡설 좋죠. 네.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피라이브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